안녕하세요. 리얼공감영어 이명학입니다. 자, 6월 평가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평은 당일날 라이브로 찍었거든요. 앞에 살짝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네 위치를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번 시간은 해설을 할 텐데 해설은 전 문항을 다 하진 않고 오답률이 높았을 만한 15문항 21, 23, 29, 30, 31, 2, 3, 4, 36, 7, 8, 9, 40, 41, 42 이 정도면 거의 다 하는 거죠 뭐. 네. 이렇게 진행할게요. 혹시 본인이 찾는 문제가 여기에 없다면 미안. 네. 그건 저기 EBS에 가서 해설서를 확인하시면 읽어보면 답 나온다. 네. 자, 갑시다. 해설 방식은 전과 동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뭐 리전 로직 강의나 syntax 강의, 알고리즘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항상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수업합니다. 해설도 마찬가지. 수업 시간엔 이렇게 떠들어 놓고 해설할 땐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 같은 이야기로 반복할 때니까 맞아 저런 내용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있니? 네, 시작할게. 전체를 꼼꼼하게 해석해야 되는 글들은 꼼꼼하게 할 거고요. 러프하게 가도 되는 것들은 정답의 근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21번. 자, 밑줄 함축음이 나오면 뭐라고? 저거만 가지고 답이 나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a stick in the bundle. 저거만 가지고 한 번에 답을 쓰게 만들 거라면 뭐하러 이 글이 있겠냐. 글이 있다라는 건 다 읽어야 답이 나오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물론 이번 문제는 밑줄만으로도 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었지만 항상 일관된 태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쟤는 그냥 a stick in the bundle이라고 그냥 친다. 그냥 영어식 표현으로 그냥 치고 나서 어떻게 푼다고요? 대입하기다. 대입하. 주제를 잡고 주제를 바탕으로 마치 빈칸 완성처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다를 한번 생각해 준 후에 반드시 뭘 한다고? 딱 봤을 때 바로 정답이고 그냥 가지 말고 나머지 오답 4개를 뭐 해라? 지워라. 자, 이 글은 사실 중간에 여기 오픈 도우 있죠? 자, 도우의 세모치 보실래요? 저기서 한번 뒤집어 주죠. 그러나 종종 그러니까 앞쪽 얘기랑 뒤쪽 얘기가 뒤집혔어요. 저 뒤집히는 시그널만 잡으면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쪽 얘기는 뭐예요? 다 모여서 한다는 거죠. 다 이렇게 sticks, a bundle of sticks니까 스틱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스틱 다발이야. 다 통합적이다라는 얘기 하다가 여기서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통합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뒤집어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종종 우리가 그 스틱들을 다 분리시킨대요. 다 분리시켜. 스플릿 시킨대. 뭘로요? As for a piece of land. a piece of land. 이렇게 분리시키는구나.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사실 콜론이니까 이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메인이고 서포트니까 피스라는 게 뭐냐? There may be land owner가 있을 수도 있고, a bank of mortgage가 있을 수도 있고, tenant lease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어쨌든 each of these parties 이러한 집단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다. 하나의 스틱을 어디서? 번들 안에서. 이거만 느낌이 오지? 모여있는 거 안에서 자기만의 거 하나. 그러니까 앞쪽 얘기는 다 합쳐놓는다라는 얘기였고요. 저 도우 뒤에서 그 땅에서 한 조각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갖는 거지. 그게 땅 전체, 번들에서 스틱이란 뜻이니까 전체에서 하나씩을 이야기한다라는 전반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여기 밑줄에 있는 말을 생각한 후에 지어보자. 1번. 법적 책무가 있대요. 그 리소스를 개발시킬. 멍멍이죠. 멍멍이. 자, 1번 썼으면 반성하자. 2번. 우선순위가 있대요. 법적으로 주장할 그 부동산을. 멍멍이 2. 권리야. 사용하는 권리죠. 한 측면을 그 재산에 또는 그 땅에. 답은
3번인 것 같아. 하지만 나머지도 지워야 한다. 4번 a building, 빌딩이래요. 공유된대. 똑같이 뭐 임차인들에게 의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쪼개는 건데 공유되는 거니까 반대죠. A piece of land, 요건 답이 될 수 있지. 땅 한 조각은 맞는데 아무도 주장할 수 없대요. 자기 거라고. 네, 안녕. 왜 3점이지? 네, 왜 3점이지? 네. 선생님 저 이거 틀렸는데요? 아, 그래서 3점인가 보다. 네, 미안하다. 23번. 23번은 읽었을 때 내용이 어때? 내용은 거의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답 쓸 때 순간적으로 처음엔 4번인 것 같다가 3번을 딱 보는 순간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4번을 쓴 사람은 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4번인 것 같았는데 3번도 순간 요거 스토어룸 요거 아주 딱 꽂히죠. 여기서 약간 느낌이 그런데 하다 보면 1번도 살짝 헷갈리고. 왜? 대부분은 3번, 4번을 헷갈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알고리즘 할 때 얘기하지만 항상 글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분명히 제너럴한 부분이 있고 스페시픽한 부분이 있는데 얘는 사실 처음에 보면 뭐 이 시대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바뀌잖아요. 스페시픽한 얘기를 바뀌죠. 그럼 처음에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서 키워딩을 하고 얘가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정확히 생각해야지. 그때 포인트 하나는 여기 오버였어. 오버. 이 오버. 저 오버를 구문적으로 잘 볼 수 있었느냐. 무슨 말이냐. 가볼게요. 많은 압력이 있대. 압박이. 박물관 내부에 압박이 있어. 뭐? 일으키는 거야. 걔가 강조하도록 한대요. 뭐를요? 일어나는 거.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거를 강조하는 거야. 전시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뭐보다 위에? 활동들보다 위에. 어떤 활동인데? 안 보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활동들보다. 이 말이야. 다시. 이걸 더 강조한다고. 이것보다. 그러니까 박물관에 보면 안 보이는 저 뒤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갤러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을 한다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제너럴한 말에 맞춰 읽어야죠. 일반적인 말에. 처음에 뭐라고 했어?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한다고. 오케이. 그럼 요 뒤에 얘기도 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한다는 얘기겠지? 라고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자고. 자, 박물관들이요. 강요당해요. 그들의 수입을 좀 올려라. 그러면 그들은 종종 집중하지. 에너지를 집중해. 뭐? 그들의 갤러리를 현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임시 전시물들을 막 다 전시해. 더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려고. 그 문 안으로. 즉 다시 말해서 박물관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경쟁적인 뭐 경제에서. 그들의 예산이 종종 우선순위를 그러한 부분에 두는 거야. 그 자신의 뭐?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 또 콜론 나왔네. 이쪽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그런가 보다. 엔터테인먼트, 갤러리,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 어쨌든 소비할 수 있는 거. 이게 집중해. 오케이. 소비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구나. 그럼 봐. 불이 밝혀져 있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 저장고 이런 데는 뭐 심지어 그들이 뭐 토론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제시되는 거죠. 서비스 영역이다.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시를 위한, 전시 공간을 위한. 좀 이 얘기가 별도 얘기가 아니라 여기 갤러리 쪽만 강조해서 안 보이는 부분은 뭐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런 얘기군. And 그리고 at worst. 안 좋게는 뭐냐면 그 뮤지엄이 돈을 부어요. 더 많은 리소스를 어디에? 대중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면의 측면에만. 그래서 공간인데 저장 공간은 훨씬 더 고통을 겪게 되겠지. 그들의 뭐 현대화 이런 것들이 계속 온 홀드니까 보류 상태에 있게 되고요. 더 적은 공간을 받게 돼요. 그 늘어나는 콜렉션을 보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이야? 처음에 얘기했던 거야.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안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써, 안 써? 안 쓴다고.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1번 중요성이에요. 우선순위를 둬야 돼. 뮤지엄의 전시 공간에. 이건 반대지.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건 답이지. 근데 중요성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성이 아니죠. 2번 이익이야. 다양한 활동의 이익. 박물관에 관객을 위한. 이건 아니야. 근데 왜요? 엄마한테 물어봐. 자, 필요성이야. 뭐 하는 거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야 된대요. 디스플레이 오브젝트를 위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4번 결과. 이익만 추구하는 관리의 결과야. 박물관에. 5번 방법, 증가시키는 박물관의 어떤 헌시를. 퍼블릭 굿 아니죠? 그럼 3, 4번인데 4번은 보면 이익 쪽으로만 지향된 관리의 결과가 뭐야? 이 글에서 보니까 이익을 내려고 하니까 눈에 띄는 곳만 신경 쓰고 눈에 띄지 않는 곳 신경 안 쓴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3번은 왜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자꾸 이익만 내려고 눈에 띄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눈에 안 띄는 저장 공간들도 좀 이렇게 확장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익만 내려고 하면 안 된다. 저장 공간들도 확장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번을 쓴 사람은 4번 답지를 봤을 때 납득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어. 내가 간만에 편들어줬다. 네. 자, 납득시켜 줄게. 근데 3번은 일부는 맞아요. 뭐 그치, 이것도 해야지.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현대화 시키는 거. 여기 공간도 필요한데요. 현대화도 시켜야 돼요. 내 말 이해돼? 당연히 안 보이는 부분, 그 공간을 확장을 해줘야지. 오케이. 일부는 맞는 거야. 일부는 맞아. 일부 오케이. 자, 근데 현대화는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공간이 확장되면 현대화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기진 않을 거지. 그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답이 3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번은 폭이 너무 좁은 이야기가 되겠죠. 자, 29번 어법인데 오지의 마법사 이야기였고요. 어법은 딱 결심을 하세요. 내가 어법 문제 시험장에서 풀어서 맞추겠다 하면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법을 한번 정리해주는 강의를 듣던 아니면 어법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줘야 돼. 그냥 뭐 맞으면 좋고 틀리면 아쉽지 뭐 라고 결심했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미련을 갖지 마.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지난 2년간 어법 공부를 딱히 안 했어. 이번에 틀렸어. 억울해? 억울한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앞으로도 그냥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시작부터 97이다. 나의 만점은 97, 98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비꼬는 거 아니야. 비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한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돼. 이 한 문제를 위해서. 근데 또 어떨 땐 맞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어떨 때는 또 이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확률이 5대5쯤 되는데 그 5대5쯤 되는 거를 내가 좀 더 한 90% 정도로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한 20시간을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본인이 판단을 해. 판단을 해서 난 그러기엔 20시간이면 수학의 점수를 1점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놓고 그냥 상처받지 마. 근데 아니야, 나는 100점부터 시작하고 싶어. 그래서 어법을 하겠다. 그러면 어법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 문제는 전형적인 어법 문제거든요. 전형적인 어법 문제. 평가원이 맨날 물어보는 거 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동사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동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구문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법은 해석해야 돼. 이 글은 딱 해석 안 하면 틀리라고 만든 문제야. 일단 1번은 느낌적으로 답을 안 썼을 거고 2번에서 보면
to fulfill이 나오는데 앞에 had가 있어요. 그러면 let, make, have 지각동사, 사역동사. 오케이. 사역동사 뒤에 원형 부정사 to 빼서 2번 이렇게 쓴 애들도 있을 거야. 이건 내신 대비 때 푸는 스타일이죠. 어법은 해석을 하셔야 돼요. 동사를 찾는 만큼은. 무슨 말이냐면 wizard가 makes them, 그들이 알게 했죠. 대절려를. 그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가지고 있던 거예요. 뭐를요? 힘을 갖고 있던 거죠. 어떤 힘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얘가 얘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역동사로 쓰인 게 아니야. 그래서 쟤는 틀린 게 없다. 그럼 3번 being 나왔는데 동사가 있나 없나 봅시다. The courage 있고요. The lion want가 있어. 얘는 뭐야? 얘 꾸민 거죠. lion이 원했던 용기. intelligence가 있고 scarecrow가 원했던 지혜. 그리고 감정인데 누가 the tin man이 dreamed of 꿈꿨던 dream of는 같이 간 거죠. 꿈꿨던 emotion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courage, intelligence, emotions. 그래서 여기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답은 세 가지 3번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3번의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에 4번을 썼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왜? 저게 좀 답처럼 생겼어요. 네. 보통 which, in which, that, what 이런 게 굉장히 사람을 땡기게 하고 또 어법 문제는 심정적으로 4번이 제일 어때? 안정적이야. 안 그래? 솔직히 딱 보죠. 1번을 쓸 수 있는 애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애들. 1번은 웬만해서 못 써요. 2번은 약간 어색하지만 지나갈 수 있어. 3번부터 뭔가 답을 써야 되는 강박을 느껴. 그래서 보통 3번에 하다가 4번쯤 가면 괜찮아 보이거든. 5번은 잘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대충 맞는 것 같고 4번을 썼겠죠. 왜?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어법 공부는 따로 하시긴 하셔야 돼요. 어법을 맞추려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걸 어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30번 합니다. 이번에 30번이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나왔는데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이 형태로 나올지 5개 중에 고르는 거 나올지는 모른다. 오케이? 30번. 항상 어휘 추론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제를 바탕으로 뭐? 반이요. 반대 관계로 생각해라. compensate는 보충하는 거고요. prepare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반대야? 사실 준비하는 거면 준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반대 관계로 보려면 compensate 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벌충하고 보충하는 거니까 뒤쪽을 찬성하는 거 안 하는 거? 찬성 안 하는 거예요. prepare 한다는 건 그 뒤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반대 관계가 되는 거고 이거는 목적이 있는 거고 랜덤한 거니까 반대인 거 보일 거고 4번은 얘는 독립적인 거고 얘는 보호해 준대요. 이게 왜 반대야? 문맥상 반대라는 거야. 독립적이라는 건 얘랑 얘가 뭐하는 거야?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보호해 준다는 건 관계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 다음 주제를 바탕으로 읽을 때 초반에 답을 모르겠으면 뭐야? 지나가라. 가장 확실한 것부터 한다. 됐지? 초반에 모르겠으면 A가 제일 끝에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A가 제일 끝에 답이 나올 수도 있다. 됐나?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되게 재밌는 거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답을 이게 보면 셋은 잘 안 써. 그러니까 요거 셋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compensate가 3개 있고 랜덤리 3개 있고 인디펜던트 하나 있네. 2개 있네. 그 셋 둘이 되게 안정적이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런 방법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하지 말라고. 네. 꼭 그런 것만 기억하지? 네.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말 좀 들지? 네. 하라는 건 하라고 안 하고, 그지? 네. 사랑해. 네. 자, 갑시다. To the extent, 범위까지 어떤 범위냐면요. 에이전트. 사실 이 글이요. 처음에 읽고 이해됐어요.
처음에 읽고 이해됐다. 여기까지 오는데 쫙 이해되면 독해력이 굉장히 좋은 거야. 아니면 네가 이걸 옛날에 썼거나 네가 쓴 글을 까먹고 있다가 여기서 만난 거지. 네.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 글은 보통 어디쯤 가야 완벽하게 이해가 좀 오기 시작하냐면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여기 C 위로 셋째 줄에 여기 가야 와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뜻이 많잖아. 에이전트 하면 뭐 행위자도 있고, 뭐 에이전트 하면 뭐 누구가 이렇게 뭐 계약 같은 거 할 때 중간에 껴있는 사람도 에이전트고, 에이전트라는 게 굉장히 뜻이 많거든. 여기서는 AI 기계를 얘기한 거구나 라는 걸 여기쯤 와야 알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뭐라는 거냐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정상이고, 여기쯤 갔더니 이게 AI구나 라고 생각하고 위를 다시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항상 처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크로놀로지컬하게 어디 간 거 아니야? 네. 해석되는 거 아니다. 힘든데? 네. 자, 갑시다. 자, 이 범위까지 어떤 범위냐면 한 에이전트가요. 그냥 에이전트라고 할게요. 행위자 뭐 이렇게 한국말 바꾸기보다 그냥 한 에이전트가 의존하는 거예요. 이전 지식에 의존한대요. 뭐? 그 설계자에. 뭐보다? 그 자신이 인식한 것보다. 에이전트가요. 자기가 인지한 게 아니라 설계자가 의도한 거에 의존하는 그 범위까지, 그 정도에서 우리는 말하죠. 뭐라고요? 그 에이전트가 부족하다고. 뭐가? 자율성이. 이번에 보면 어휘를 이런 거를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주고 쉬운 건 주고 약간 놀리는 느낌 있지 않았어? 없었나? 난 그랬는데. 31번도 어딨지? 31번. 31번? 찾으면 안 보이냐? 여기. 이거야. sustenance. 이게 뭐야? 거의 처음 봤을 확률이 높거든? 근데 단어는 이걸 줘요. 막 요리, 우세하다. 이걸 주고 얘를 안 줘. 와, 되게 치사해. 이건 뭐라는 거? 문맥상 찾아내라는 거죠. 사실 얘는 뭐 자급자족에 필요한 뭐 필수품 이런 뜻인데 보통은 여기에 별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난이도를 조금 높게 하려고 하셨나 봐요. 뭐 제가 그 모든 뜻을 알 수는 없지만 anyway 갈게요. 다시 해보죠. 자,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자, 이성적인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자율적이어야 한대요. 걔는 배워야 돼. 그게 뭘 할 수 있는지. 뭐 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준비하기 위해서. 뭐? 파셜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니까 불공평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이전의 지식을 뭐 해야 되냐. 여기서 약간 감이 오긴 하지. 벌써 불공평하고 부정확한 이전의 지식을 준비할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할까? 느낌이 오긴 하지만 근거는 있어야겠죠? 여기 뭐 있어? for example, 감사합니다. 그럼 항상 말하지만 앞에 general, specific이니까 여기 안에서 이 근거를 찾아야겠지? 갑시다. 결국 여기에 대한 서포트니까. 진공청소기 에이전트는요. 갑자기 진공청소기 에이전트가 뭐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AI니까. AI 머신 진공청소기인 거지. 얘는 배워요. 예측하는 거. 어디 그리고 언제 추가적인 먼지가 나타날지 이걸 예측하는 애는 더 잘할 거다. 더 잘한대요. 더 잘한대. 뭐보다? 그렇지 않은 애보다. 그렇지 않은 애가 뭐겠어? 예전에 애겠지. 그런 기능이 없는 애들. 그런 기능이 없는 애보다 더 잘하는 거죠. 그럼 이걸로 느낌 와? 그럼 예전에 잘못된 걸 뭐 한다는 거야? 고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답은 compensate가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 사람 또는 한 존재가
좀처럼 요구하진 않아요. 완벽한 자율성을 요구하진 않아. 처음부터. 또 콜론 나왔네. 야, 이번에 콜론 굉장히 좋아하지. 같은 말이야. 처음부터 완벽하게 자율적일 수는 없어. 그 에이전트가 has had. 가져온 거죠. 거의 없거나 또는 경험이 없을 때 걔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에이전트가 경험이 하나도 없어. 그럼 걔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까요? 임의적으로 행동할까요? 뭐 할 때까지? 그 디자이너가 어떤 도움을 줄 때까지. 그럼 도움 못 받았잖아. 도움 못 받았으니까 제대로 해? 제대로 못해?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겠지. 랜덤리가 되겠죠. So, 그러므로 just as 딱 뭐인 것처럼 있냐면 진화라는 것이 제공해 준 거죠. 동물한테 충분하게 빌트인 된 어떤 반사, 신경통, 반사를 줬어요. 생존을 위한, 오래 살기 위한 to learn, 그 스스로 배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합리적이다. 제공해 주는 게 artificial intelligence agent한테 뭘 줘야 돼? 어떤 처음 지식을 좀 줘야 돼요. 뭐뿐만 아니라 배울 능력뿐만 아니라. 그래서 충분한 경험, 그 환경을 경험한 이후에 행동, 그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행동은 효과적으로 독립될 수 있다, 보호될 수 있다. 그 이전의 지식으로부터.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전 지식부터 뭐 해야 되는 거야? 자율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답은 independent. 그 C가 되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하시고 1분간 쉬었다가 빈칸 문제 4개 풀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쉬었다 왔어요. 자, 31번 빈칸. 항상 뭐 주제를 바탕으로 쓰기, 주관식, 필자의 말로 먼저 기준을 잡는다. 잡고 가장 비슷한 말을 선지에서 고른다. 당연히 처음에 기준을 잡은 그 주관식 본인이 생각한 게 선택지에 기다릴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그때 실망하지 말고 제일 비슷한 말을 고르면 된다. 한 단어 빈칸일수록 최대한 주관식이다. 지문 안의 근거를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사람들은 항상 먹을 필요가 있었고 그들은 항상 그럴 거야. 먹을 필요가 있을 거야. 점점 증가하는 강조, 자기 표현적 가치. 이게 does not put an end. 끝을 두는 건 아니야. 어떤 물질적인 욕망에 대해서.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와? 이거를 여기랑 연결을 해봐야죠. 사람들은 항상 뭐 먹을 필요가 있어. 그 먹는 거, 그게 뭐야? 물질적인 열망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표현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진 않는다. 즉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나 점점 만연하고 있는 경제적인 지향점이 점차적으로 뭐 되고 있냐면 다시 생성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인데 work in the knowledge, 지식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찾아요. 높은 연봉을 찾죠. 이게 뭐겠어? 매트리얼 디자이어겠지. 찾지만 그러나 그들은 똑같거나 더 큰 강조를 둔대요. 뭔가 자극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타임 스케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꼭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좀 흥미로운 일을 하고 싶고 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하고 싶다고. consumption, 소비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덜 결정돼요. 어떤 이게 이제 물질적인 거겠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거. 그런 필요에 의해서 라거나 또는 실질적인 사용, 제품에 소비되는 이런 거에서 이제 덜 결정되고 사람들은 여전히 먹지만 그러나 증가하는 구성 요소, 음식의 가치에 그거는 결정되고 있대요. 뭐에 의해서? 이러한 측면에 의해서. 여기 들어갈 건 뭐야? 물질은 아닌 거예요. 물질은 아닌 거죠. 물질은 아니고 그건 뭐 지금까지 나온 거 봐도 뭐 자기 표현인 거고
자, stimulating work이고 follow their own time schedules가 된 거죠.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낸데 좀 이국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제공하는 거죠. 재밌는 경험을 또는 어떤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해 주는 거. 자, 퍼블릭 대중이에요. 뭐 탈산업화된 사회의 대중들은 더 증가하는 강조를 두고 있죠. 정치적 소비에. 정치적 소비가 뭐야? 모를까봐 설명 준 거죠. 보이콧한대요. 제품을. 그것의 생산이 위반한 거, 어떤 생태학적이나 또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한 걸 안 먹어. 소비는 덜 문제야. 어떤 그런 실제로 먹고 사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더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거죠. 또는 선택에 대한 거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야? 물질은 아닌 거고요.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죠. 또는 뭐 선택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물질이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다, 선택이다 라는 말이 없어. 하지만 그게 기준이야. 그걸 기준으로 보면 양적인 안녕, 비물질적인 가능, 영양학적인 변치 않는 경제적인 답은 2번. 자, 32번. 사실 여기 어카운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카운팅이 원래 뭐야? 회계죠, 회계. 그 회계 말고, 네, 저기 종교적인 회계 말고 회계. 자, 회계. 회계가 뭐야? 많이 드론을 봤는데? 어카운팅, 회계. 회계가 뭐지? 회계감사, 회계. 회계? 수학, 돈. 이 회계 맞아. 맞는데 여기 어카운팅에 너무 집착하면 이 글이 좀 어려웠을 거고요. 문맥상 보면 어카운팅은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어떤 가족이 이렇게 뭔가를 투여했고 꺼내갔는지. 그러니까 이 어떤 패밀리가 얼만큼 여기다 더 기여했고 뽑아 먹었는지 이 계산하는 거. 계산. 그 계산이란 뜻이야. 계산. 어카운팅 문맥상 계산하는 거. 가볼게요. 자, 노동을 공유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기여한대요. 어떤 노동을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일반적인 기준에서 어떤 시즌에 맞춘 농업적인 일이 있어요. 추수 같은 거 또는 일정하지 않은 기반도 있죠. 어떤 거냐면 사건이 있어. 위기야. 필요해요. 다시 만들 헛간을 화재에 의해서 손상된 그때 다 뭐 한다고? 노동력을 서로 공유한다고. 레이버 쉐어링 그룹들은요. apart 불려온 것의 일부래요. 도덕적 경제라고.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말이 있네. 아무도 공식적인 기록하지 않아요. 공식적인 기록 안 해.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어떤 가족이 기여했고 이익을 가져갔는지.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얘가 필요하면 얘가 가고 이쪽이 필요하면 이렇게 오고 이런 얘기죠. 공식적으로 기록을 안 해. 대신에 그 어카운팅 뭐 그 누가 더 기여했는지 이렇게 셈을 하는 거는 빈칸하대. 뭐 어떻게 하는지 볼게. 그 그룹은요. 도덕적 공동체의 감각이 있어요. 기반을 둔 거죠. 수년간의 신뢰와 공유를 통해서. 계속 도덕적 얘기하고 있고. 어떤 커뮤니티예요. 뭐? 노스 아메리카예요. 벌써 여기 스페시픽한 얘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일반화겠지. 자, 레이버 쉐어링의 주요한 경제적인 요소야. 사회적 응집성에. 한 가정이 필요해. 새로운 헛간이 또는 자, 어떤 뭔가를 수리해야 되는 일에 직면했어요. 요구하는 그룹 레이버를. 그때 바늘 레이징하는 그 집단이 불려질 거야. 많은 가족들이 나타나 도와주려고 성인 남자는 뭐 육체 노동을 하고 성인 여성은 뭐 음식을 제공해. 나중에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은 뭐 똑같은 사람을 부르겠지. 참 어떻게 한 거야?
정확하게 쓸 수는 없지만 느낌적으로 그냥 기여했으니까 사회적으로 네가 했으면 뭐 다음에도 가주고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하지만 완벽하게 쓰긴 좀 어때? 어려워.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닌 말을 지우면 돼요. 정확하게 기록 안 했죠? 기록 안 하고 사회적으로 또는 뭐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지. 일 번 법적으로 제도화된 거예요. 완전 반대죠. 주기적으로 보고되었다. 이것도 일종의 반대가 되고요. 사회적으로 규제되었다. 그런가? 손으로 직접 계산했대요. 네, 안녕. 신중하게 기록되었다. 5번을 해보자는 거죠. 네, 기록 안 했다고 했는데 네, 답은 그래서 3번. 33번. 솔직히 33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분 나쁘시죠? 이게 거의 오답 1일 텐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왜 오답률이 높았냐면 내용은 이해했거든? 답이 없어. 내용은 알아. 그러니까 막 여기 보면 과학자랑 예술가가 나오는데 과학자는 객관성이 중요하대요. 객관성. 예술가는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뭐 이런 게 중요해. 알거든? 근데 선택지가 인간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객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과학과 예술은 조화로워질 필요가 있고요. 독자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 예술가로부터. 그녀가 관련이 없대요. 그녀 자신의 주관성으로부터. 이게 답 같은 게 별로 느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해? 주관식. 내가 여기 쓸 말이 뭐다라는 게 먼저 정확하게 있었으면 좀 쓰기 싫은데 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기준이 없으면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돼요. 자, 해볼게요. 그들의 차이가 뭐든지 간에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요, 시작할 때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켄, 너랑 내가 볼 수 있냐?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 너가 똑같이 보는 거냐?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찾죠. 어떤 특징을, 어떤 thing, 사물에. 근데 그게 다 벗겨내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주관성을 다 없앨 수 있는 거. 이상적으로 그러한 측면이야. 어떤 거냐면 수량화될 수 있고. 이거 막 깊게 안 읽어도 되죠? 왜? 대시, 설명. 그러니까 즉 주관성이 없어야 한다고. 주관성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수량화될 수 있고 그것들의 가치가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는 거야. 한 관찰자와 다른 관찰자가 변하지 않는 거. 그럼 과학자는 뭘 찾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야.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는 도달해요. 어디? 현실에. 근데 독립되어 있는 거죠. 모든 관찰자로부터. 얘는 지금 관찰자로부터 독립돼야 돼. 이 얘기야. 반면에 예술가는, 자, 대상이 몇 개 나와서 2개 나왔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형적인 빈칸이죠. 대상 2개를 비교 또는 대조하면 A, B로 나누면 결국 뭐? 자리싸움이다. 패러프레이징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요구하는 자리가 과학자 자리인지 예술가 자리인지만 잡으면 돼. 가볼게요. 예술가는 의존하죠. 힘에 의존해요. 그녀의 예술적인 능력이에요. 연결시키는, effect of marriage니까 뭐 결혼시키다는 거니까 결합시키는. 뭐 사이에? 그녀의 주관성과 그 독자들의 주관성을. 주관성이에요. 자,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것은 약간 마법적인 생각으로 들린대. 하고 또 콜론, 여기 다운펜 다운펜이다. 아이고,
콜론 맞거든요. 이놈아. 네. 혼잣말이에요. 들렸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마법의 생각인데 실전에서 이렇게 이텔렉트가 잘 해석 안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해석을 해줄게. 너 말하는 거냐? 지금 예술가한테 말하는 거야. 너 말하는 거냐? 네가 상상할 거라고 뭔가? 그렇게 열심히 할 거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게 팍 하고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정확하게 방식으로 네가 상상한 방식으로.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상상한다고? 뭔가를 네가 열심히 상상한 게 그 상상한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 머릿속에 그대로 똑같이 있을 거라고 너 지금 말하는 거니? 이런 얘기지. 예술가는요 추구하죠. 정반대래. 과학자의 관찰자로부터 독립된 현실과 정반대래요. 그럼 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관찰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녀가 누군데요? 단수니까 누구밖에 없어? The artist밖에 없지. 그녀가 만든다. 현실을. 어떤 현실이야? 관찰자한테 의존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indeed. 감사합니다. 대놓고 뭐야 indeed는? 재진술이죠. 연결사 확인해야지. 재진술. 관찰자랑 의존하는 현실이래. 그리고 현실이 어떤 현실이야? 빈칸. 생각할 게 있어 없어? 없지. 뭐예요? 예술가가 생각하는 현실은 요거죠. In order for it.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이 뭐야? 현실이 뭐 존재하기라도 하려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건 뭐랑 뭐야? 예술가는 결국 주관성이고요. 관찰자랑 같이 간다고. 이게 쓰기, 주관식, 필자의 말, 대상 두 개 패러프레이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관성 또는 관찰자가 필요하다. 같이 간다는 말 담을 수 있는 생각해 봅시다. 1번. 인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모르겠어요. 2번.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건 A 얘기죠. 얘는 반대. 과학과 예술은 조화로워져야 된다. 안녕. 멍멍이. 독자들이 멀어져야 한대요. 그 예술로부터. 독자랑 따로 가는 거죠. 얘는 반대. 그녀가 누구야? 예술가죠. 예술가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녀 자신의 주관성으로부터. 주관성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도 반대지. 남는 게 5밖에 없어. 1번. 그러면 인간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이 그냥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 맞춰봐. 과학자는 관찰자가 없죠? 얘는 있어야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 대놓고 뭐가 있었어? indeed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답을 1번 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쉽다며요. 아니 글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답 쓰기가 1번이 답같이 안 생겼어. 너무 희마리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막 되게 뭐 객관성이 뭐야 한다 뭐 한다. 1번 사람이 참여해야지. 이게 좀 후져. 답스럽게 안 생겼죠. 그래서 답으로 쓰기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34번. 34번도 읽어보면 대상이 두 개예요. 뭐랑 뭐가 나와요?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거, 감각적 지각과 이성적 지식. 맨날 나오는 감각, 이성. 심지어 또 누구 나왔어?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플라톤. 네. 엄청 좋아해, 영어식. 그래서 근데 플라톤의 내용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영어는. 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읽는데 뭐 문제 없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 계속 감각, 이성, 감각, 이성, 감각, 이성 자리싸움이에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해보면 사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감각 자리냐 이성 자리냐 요걸 물어본 게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연결사가 되게 많아요. 여기 중간에 보면 for instance가 있고요. 여기 yet이 있고 여기 또 nevertheless가 있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아마 지금도 정답이 납득이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뒤에 어감이 그게 아닌데 해설지를 읽어도 어감이 이게 약간 이성 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감각 쪽으로 가는 듯 한데 이렇게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내가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저 새끼가 지금 뭘 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 뒤에 말이요. 정교하게 해석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감각이 좋다는 거야, 이성이 좋다는 거야 헷갈릴 수 있어. 왜냐하면 봐봐. 여기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한 이유에 어떤 원근법적인 교정이 적용되고 이성이 결론을 내린 거야. 인식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한 후에도 심지어 그렇게 한 후에도 그 물체는 여전히 작아 보여. 그리고 그 어떤 그 matter의 진실은 어떤 일의 진실은 드러난다. 빈칸으로 했을 때 이게 A가 좋다는 얘기인가? 그럼 A가 뭔데요? 감각이 좋다는 얘기인가? 다시 그러니까 이성이 감각 너 틀렸어 라고 해도 여기 라고 해도 감각적으로 보이지. 그리고 감각 이렇게 거꾸로 볼 수도 있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보면 답이 1번도 맞는 것 같고 3번도 맞는 것 같고 4번도 맞는 것 같아서 시간을 상당히 뺏길 수 있는 문제가 됐겠습니다. 특히 3번은 굉장히 답처럼 생겼어요. 자, 그러면 한 번에 납득시켜 드릴게요. 한 번에. 이걸 깊게 들어가서 사실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다 필요 없이 한 방에. 글을 읽을 때 시그널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게 for instance 보이시죠? 잘 봐. 이 글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를 들었다가 이 예가 나오고 그게 다시 뒤집힌 거냐? 다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힌 거냐? 아니면 여기서 끊어서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 이 뒤에가 다 예시냐?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잘 들어봐. 내가 조용히 얘기할게. 잘 들어봐. 잘 들리지? 원래 수업할 때도 예전에 제가 형광 수업할 때 애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으로 좀 이렇게 약간 주의가 산만하면 저는 목소리를 크게 안 내요. 야! 왜! 해봐야 그 목소리 이기고 더 떠들거든요. 조용히 얘기합니다. 조용히 얘기하면 저 인간이 뭐라는 거지 하고 듣더라고. 잘 봐봐. 자, 질문이야. 여기 연결사가 물론 여러 개가 옛도 있었지만 이 글을 볼 때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 nevertheless 앞에서 끊겨가지고 이 앞에를 뒤집는 거니 아니면 여기까지 예시가 여기까지 글이 있고 요 뒤에가 다 예시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초 드릴게요. 생각해 봐. 여기까지 온 다음에 nevertheless가 뒤집어진 거지?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얘기가 제너럴한 얘기고 요 뒤에는 다 여기에 대한 스페시픽한 얘기인지. 30초 시작. 고민해 봐. 했나요? 어떻게 알아?
이 앞에 있는 얘기가 제너럴한 얘기고 이 자, for instance 이하는 여기에 대한 서포트죠. 어떻게 알아요? 얘기가 달라요.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지 여기서부터 멀리 있는 물체가 작아 보인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얘 다음에 그 작아 보이는 물체에 대한 얘기하고 원근법 얘기하죠. 그 뒤에 보면 또 원근법 얘기하고 물체가 작아 보이는 얘기를 해요. 아, 물체가 작아 보이는 것에 대한 하나의 뭐 스페시픽한 예시인 거예요. 그 말은 요 뒤에 for instance 이하는 이 앞에 general한 말하고 같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납득돼? 그래야 이 문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 아마 해설지를 봐도 약간 좀 글이 조금 조잡한 것 같은데라고 느낄 수 있어요. 당연해. 그거는 글의 스테이터스를 못 느껴서 그래요. 스테이터스는 위상이죠. 뭐가 더 제너럴하냐? 뭐가 더 스페시픽하냐? 이 for instance를 어디까지 끊을 것이냐?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부터 물체가 작다 크다 얘기가 여기서부터 다 끝까지 나왔으니까 얘는 스페시픽한 얘기구나. 앞에가 제너럴한 얘기구나 라는 걸 알면 굉장히 분명하게 풀립니다. 해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주제예요. 서양 철학에서 그 전통에서 그건 뭐냐면 감각적 인식이냐 A냐 아니면 합리적 이성적 지식이냐. 플라토 이후로 우월하대. 뭐가? 합리적 이성이 더 우월한 거지. B가 더 우월하다고요. 그게 기반을 두고 있죠. 주장이래요. 뭐 걔가 뽑아낼 수 있어요. 뭐 진짜 지식을 뽑아낼 수 있대. 뭘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즉 뭐보다? A보다 B가 더 우세하다고요. 감각보다 뭐가? 이성이. 디스커션에서 또는처럼 뭐 국가론 몰라도 되지만 뭐 리퍼블릭 이 도와줘요. 설명하는 걸 도와준 것처럼 perception 문맥상 perception은 뭐겠어? 이겠죠? 인식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고요. 잘못 이끈대요. 왜? 감각이라는 거는 뭐 하기 쉬워? error 어떤 실수를 하거나 환상에 빠지기 쉽거든요. 단지 합리적 담론 이게 뭐야? B겠지. 얘가 도구를 가지고 있지. 극복할 수 있는 그 착각을 그리고 point toward 앞을 가리킬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을.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A가 아니라 B가 진짜 지식을 알려준다지. 됐나요? 그럼 이 예시는 뭐라고? 여기에 대한 서포트라고. 여기 읽을 때 여기 맞춰 읽는 거야. 중요한 건 뭐? A가 아니라 B다. 뭐가 아니라? 감각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perception 인식이라는 거는 제시한데 한 물체야. 저 멀리 있는 물체를 더 작게 실제 그런 것보다 감각으로 보면 더 작아 보인다고. 그러나 적용하는 거야. 논리적 이성 이건 B죠. B를 적용하는 건 드러내겠지. 뭐 그 물체는 단지 작아 보이는 거야. 왜? 그게 따르고 있거든. 법칙을 어떤 기하학적인 원근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원근법적인 교정이 적용된 거야. 그리고 이성이 결론 지은 거야. 뭐라고? 벌써 A라는 건 잘못됐다. A라는 건 잘못됐다라고 해도 그 물체는 여전히 작아 보여. 그러니까 감각이 잘못된 걸 알아도 감각으로는 제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matter에 대한 진실은 드러나겠지. 뭐가 아니라? A가 아니고요. 뭘로? B로. 그러니까 이성이 교정을 해도 감각은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안 바뀌고 결국 matter에 대한 진실,
어떤 문제에 대한 진실, 어떤 물질에 대한 진실은 뭐? B가 알려준다지.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5번입니다. 아니다. 자, perception. 피규어에 대한 perception. A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 합리적인 표상에 있다. B에 있다. 합리적인 표현, 이성적인 표현에 있다. B에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왜 안 될까요? 결과물이래요. 맹목적으로 따른 거죠. 감각적 경험을. A를 따른 거지. A를 따랐다고. 안녕. 멀리 이동해 가는 거예요. 뭘로부터? 완벽한 표현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멀리 간다. 얘는 헛소리고. 3번 너머인 거죠. 한계를. 어디? 합리적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의 한계를 넘었다는 건 뭐야? B를 넘어섰다지. 그러니까 B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얘도 반대. 4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요. 뭐가 아니라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즉 B가 아닌 다른 걸 통해서니까 4번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따로따로 읽었을 때는 다 무슨 말이 하는 것들이지만 이걸 기준을 읽으면 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빈칸까지 끝냈고요. 자, 다음 강에 36번부터 나머지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강 바로 할 테니까 바로 만나요. 바이.